그냥 너 죽어봐라 하고 한국 시장 공격한 거예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만 공격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주, 그리고 트럼프 겁을 더 주는 거예요. 뭐래도 막으셔야 돼요. 가만 계시면 이거는 그냥 뚫립니다. 방어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관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옛날에는 동학개미라도 있었죠. 지금 동학개미 얘기 나옵니까? 동학개미 응집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1, 2주가 급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시고 돈의 흐름을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저희는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뵙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 8시 20분에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 코스피가 2,550포인트 지지를 실패하면 100포인트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셨더라고요. 어떤 흐름을 좀 읽으신 겁니까, 대표님? 지금 증시가 너무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파생 쪽에서 하방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어갔고 여기가 맥점이거든요. 항상 제가 양매세다 보면 네.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이게 올릴 건지 떨어질 건지. 근데 월요일 날에 여기가 10월 18일 55,700원, 그리고 30일 날 요때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또 약간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61,200원까지 갔다가 요게 딱 중간값인데 네. 여기서 하방 포지션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57,000원을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550분 지지 못하면 여기서 100포인트 날아갈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거의 2조 가까이 때려버린 겁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이거 그냥 너 죽어봐라 하고 한국 시장 공격한 거예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만 공격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제가 20만 원대 매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주, 그리고 트럼프 겁을 더 주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의 칩스 보조금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미국 들어갔는데 이 투자한 것들 다 뽑아면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받을 거다 등등등등 공포를 만들면서 이런 공격을 했거든요. 이 공격의 주체가 저는 아시아계 그 블랙록과 거의 관련된 뮤추얼펀드, 미국 뮤추얼펀드는 우리나라 안 해요. 그러면 이걸 공격한 애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을 뭐라 그럴까요? 좌지우지하는 섹터에 블랙록이 제일 주고 그 다음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영국 이쪽 라인이거든요. 얘네들 공격이 언제 멈출까요? 전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봅니까? 보다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뭐로 보냐면 환율하고 봐요. 네.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1,450 가면 여기서 또 100에서 150 또 부러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5,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어떤 재료든 간에 요게 이제 10월 30일 중심 그 고점이고 오늘 저점이에요. 55,000원. 요 가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00원. 그 다음에 8월 5일 저점이 72,200원이에요. 네.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7만 원 지지 실패하면서 5만 원. 그러니까 거의 30% 급락을 시켰어요. 여기에 중심은 6만 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공격 안 멈춰요.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55,000원, 6만 원 선에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시면 5만 원 깨지 않으면 11%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거의 20%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10%에서 20% 갈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뭘 내겠죠. 거버넌스 게임이든 뭔가 지금 그 삼성 쪽에서 지금 뭔가 발표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늦춰요. 네. 그리고 대응력도 없고요. 그래서 니네들 뭐하니 정도. 그리고 지금 사장단이나 뭔가 그 인사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발표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언제 멈추냐. 그래서 저는
일단 55,000원을 단기간에 갭을 맺고 이 파란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증시안정기금 동원하겠다 하면 돼요. 첫 번째. 네. 안정기금. 그러면 이런 공격하는 애들이 이크 빨리 매도 친 거 다시 커버링 가서 바꿔. 그러면서 돌려요. 그런 걸 해주든지 아니면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 팔아갖고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트리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전에 얘기했던 그 삼성금융지주나 거버넌스 게임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담보 잡은 거 반대 매매 나오는데 뉴스까지 퍼뜨리는데 그거 역정보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거 겁내실 필요 없어요. 네. 그분들은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 담보 잡아서 그 하등에 비율 근데 가격대를 보면 우리가 일반이라고 그러면 이게 나올 수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 얘기하면서 우리 또 공포를 또 조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 공격이 끝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심값에 하루에 갖다 해서 그 단기간에 그 급락하다가 그 중국 시장이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30% 급등하듯이 삼성에서 그런 모습 보여줘요. 시장에서 실제로 네. 그런 게 안 나오면 이 시장 바닥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갖다 얘기해서 시가상위 종목들 공격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성 SDI가 한 28만 원이면 될 것 같다가 보류했어요. 이건 더 빠진다. 네. 현대차도 20만 원, 26만 원 판 거 20만 원이면 지지하겠지에다가 18만 원 내렸어요. 이런 게 다 이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중심으로 때려버릴 테니까. 그러면 환율이 1,400원이에요. 10원 단위당 한 20, 30포인트 카운팅을 하십시오. 1,410원. 그러면 오늘 2,000, 예를 들어서 400에 그러면 2,350이나 2,370. 1,420원. 그러면 2,300. 그 다음에 1,450원. 그럼 2,300도 깨요. 이거는 수학 공식 같은 에너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되거든요. 현대차 기아 보십시오.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환율이 이제 약세되면 수출주한테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트리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는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버텼던 삼바도 공격하잖아요. 제가 100만 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엔비디아 그 스페이스X에 엔솔 부품이 들어간다. 나 이 재료 보고 시가가 고가 나오면 망가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시가가 고가예요. 엔솔도요. 그런 호재도 요새는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 스치면 뭐 급등하는 종목이다라고 이런 호기에서도 네. 엔솔 시가가 사실상 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또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이 바스켓은 지금 그냥 너 죽어봐라 한국 시장 하면서 때리는 그 에너지를 정부 차원에서 막아주든지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뭔가 전환점을 주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피해갖고 딴 거 해야 돼요. 피해갖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버렸어요. 그냥 파생하다 보니까 요번에 SK하이닉스도 이게 딱 보세요. 20만 원대에서 다시 여기가 18만 원인데 여기를 지금 또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이게 8월 5일날 저점이거든요. 이게 상징적 의미의 2380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빨간 글씨에 있는 것들이 갖다 얘기해서 같은 주식 수준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엔솔, 요때가 32만 원, 이제 41, 2만 원 아닙니까? 사실 8월 5일 검은 월요일 그 당시에 주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도 오늘 더 많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종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 있는 종목들. 예. 네. 요게 빨간 색깔들이에요. SK하이닉스, 엔솔, 삼바,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이때 20만 원인데 지금 26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공격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격하고 네. 그동안 올랐던 걸 또 바스켓으로 얘네들 부러뜨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용 빼는 재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수를 어떻게 하방 공격하는 그 바스켓에서 이제는 뭐 삼성전자 공격보다 에너지보다 어떤 걸 더 공격하면 시장이 공포스럽고 더 변동성을 줄까? 저는 여기서 가장 주 타켓을 금융주 봅니다. 밸류업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76,000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이 76,000원짜리가 9만 원이거든요. 이제 은행주마저도 부러뜨려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 당분간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물 타지 좀 마세요. 추가 돈 투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1등이 이제 됐다 하고 갑자기 10% 정도 에너지가 갑자기 이제 됐구나. 여기서 방어가 됐구나. 이럴 때 이제 다시 시가상위 종목도 진입하시지. 네. 그 전까지는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럼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뭐 정리할 필요도 없죠. 추가 투입만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삼성전자 사볼까. 그 다음에 또 현대차 기아 사볼까. 가격은 좋아요. 네. 그리고 시간의 호흡을 뭐 한 1년 잡으시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냐 할 때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도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한 10에서 20% 물려보세요. 그러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털리거나 공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수 접근은 안 할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장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 증시 매도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죠. 롱숏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오른 것만큼 비율만큼 네. 줄이는 거예요. 그럼 줄일 때 이제 포트에서 이제 삼성전자 줄였으면 어느 정도는 다른 걸 막 줄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 줄이는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투자자들은 진짜 한국 떠나자 하면서 갖다 해서 팔아고 비트코인 가든지 테슬라 가든지 미국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 에너지를 무시 못해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간 게 거의 뭐 140조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 지금 누가 막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8월 5일이에요. 삼성전자. 선물이 이때 바닥이에요. 네. 326. 파생 쪽만 보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거의 28% 빼는 동안에 선물은 그동안 오르고 올르다가 최근 월요일부터 수직 급락해서 8월 5일 저점도 붕괴시키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시장의 지지 기반을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터닝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340, 10포인트씩 내려요. 330, 320. 오늘 320도 붕괴시켰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거는 오늘 9포인트 만기 하루 남겨놓고 9포인트 뺐는데요. 3,400밖에 안 붙었어요. 저는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원래 9포인트라면 이게 3,000에서 30배에서 50배 정도 터졌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풋이 두터워졌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떨어져서 300에서 500, 오늘도 300에서 500. 그러니까 양매수 100배 걸면 노상 콜은 휴지되고 계속 이틀 연장, 4일 연장 풋에서 어떤 땐 200, 300, 500에서 이 누적화돼 갖고 월요일부터는 거의 합치면 뭐 한 30배에서 50배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9포인트 빠졌는데도 3,400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 못 하시면 이 300, 400%가 얼마야 하는데 만기일 9포인트 빠지면 이게 웬만하면 10배에서 30배 정도는 당연히 나왔어야 됩니다. 만기라면 거의 5,000에서 10,000% 나오는 이 에너지에 9포인트 뺀다는 게. 그런데 그게 안 나왔던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삼성전자 하방 공격 위력이 파생에서는 덜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한전자 살짝 깨도 파생의 하방 공격의 에너지를 키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일 만기일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이 또 만기일이에요. 네. 요 두 가지의 하방 공격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패요. 제가 거기서는 은행주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것들, 지금 엔솔, 삼바, 그 다음에 은행주,
네이버 18만 원에서 또 16만 원 만들어 버리든지 그 자동차를 20만 원 상징자 의미의 지지를 붕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투매가 나와요. 그러면 50포인트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스위칭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가 먼저 선도주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리지 않는 한 밑에서 다른 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파생적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공격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만 거래량에도 밑이 뚫려요. 수급이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방어력이 없는 데에서 뭔가 한번 집중 공격하면 이게 전선이 무너지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파생적 시각으로 한국을 패는 거다.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정부가 환율을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개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전략이에요. 증강기금 동원시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기업 차원에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렇죠. 네. 이 투자 심리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매도친 애들이 자동으로 쇼커버링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 네.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난 8월 5일 급락장보다 종가가 그래도 좀 올라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안정한가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쪽이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환율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1,400원을 안착하면 안 돼요. 거기서 10원씩 올리면 이거 골 때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미국 개각 발표하는데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름 뛰어나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대장들 뽑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강경파. 옛날 집권 일기에는 당내나 그 하원 상원에 중진들의 반대파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못해서 그때 학습을 하셨는지 내 말 잘 듣는 행동대장만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40, 50대. 그리고 그분들을 스타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로비해갖고 미국은 또 로비나 그 사람들 로비를 다 놓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을 등장한 게 많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예. 인물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건지는 이제 1월 22일 개각 완성하고 취임식 하면서 거기서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IRA 보조금 못한다. 법률이 힘들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거 제가 28만 원에 좀 20-30% 사보자에다 스톱시키고 오히려 손절하자라는 전략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막으려면 에코프로, 삼성 SDI, 엔솔 이 세 가지 축은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공격의 주가 된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뭐 진짜 집권하셔서 보조금 철폐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직도 2달이나 남았거든요. 네. 그때까지의 이 변동성은 아시아 쪽에서는 공격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걸 방어를 못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물 타지 않는 것도 낫고 애매하게 한 7에서 10% 정도 마이너스면 저는 끊으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리고 내년 1월 달 정식 취임해서 그때나 판단하자. 미리 생각하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그래서 삼성 SDI나 제가 요새 역발상 전략으로 LG노텍을 산 거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아니 여기선 돌아서야 될 자리인데 네. 오히려 이거 팔아갖고 갖다 해서 스페이스 X로 계속 가는 쪽에서 못 간 것들을 더 집중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계속 지금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트럼프 미디어, 테슬라를 매도하자, 다음 대상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시간이 흘렀고요. 눈에 띄신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예, 이제 트럼프 미디어는 제 생각대로 그 재료 노출 세론이 돼갖고 다시 30불까지 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제가 300불을 350불 거놓고 350불 넘으면 뭐 다 때리라고 했는데 350불을 뚫었다가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저는 테슬라가 300불을 지지하면 400불까지 가겠지만 이제 테슬라는 안 합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는 뭐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저는 그 직책이 뭘 할지도 궁금해요. 네. 그냥 저는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 정신 차려하고 대규모 삭감시켜 버릴 것 같고, 잘라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의 가장 꿈인 달나라 화성 이거 빨리 앞당겨서 시도하려고 하는 에너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전에 한번 농담 삼아서 간단해서 토탈 리콜 1990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애매하게 7%대 마이너스 1% 손절해갖고 스페이스 X 가자고요. 스페이스 X. 그러면 스페이스 X에서 제가 전번 시간에 찾아다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의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엔솔인데 제가 37, 8만 원은 사도 되는데 여기 43만 원 찍고 그래서 무조건 14에서 20%를 빼갖고 다시 37만 원에서 35만 원 오면 이때 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시는 이거는 거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 X에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UFO. 네. UFO. 이름도 재밌죠? 네. 스페이스 X ETF입니다. 여기에 1, 2등 한번 보세요. 1등이 10% 갖고 있는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로켓랩인데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스페이스 X는 한번 8월 달에 이미 급등한 다음에 120까지 조정하고 있어요. 전 이거 사겠습니다. 테슬라 팔아갖고 스페이스 모바일을 사겠고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 X가 진짜 달 날아간다 창조 뭐 해갖고 뭐 수장이면 장가야 불리지 않고 민간이 되면 차관급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한번 계속 보겠고 네. 그러면서 그런데 요게 UFO ETF예요. 테슬라 보는 거와 비슷해요. 각도 이미 보는. 너무나 많이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관련된 뭐 도치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나 하지 마세요. 이미 여기서부터 추가 에너지는 오히려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아. 우리나라 와갖고 스페이스 X 중에 아직 못 간 것들 찾아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미국은 벌써 도치코인은 500% 올랐나요? 이미 한 달 사이에 500% 올랐습니다. 네. 100불에서. 그러니까 더 간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큰 수익 안 주고 오히려 갑자기 20, 30분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종목들이 갑자기 그 고점에서 한 30% 뚫어질 때나 들어가십시오. 그런 트레이딩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그냥 로켓 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딱 들여다보면 아까 다시 가시죠. 위치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 얘가 포트의 1등 종목이니까 그동안 조절한 것 같아요. 단기간에 1등 가면 빌려다가 때리면서 조절하고 밑에 거를 올리는 게 이제 그 ETF에서는 하나의 룰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원자력 ETF의 1, 2등이 HD 일렉트로닉이 LS 일렉트로닉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 이제 그 ETF는 올라가도 걔는 때리고 밑에 단에서 그래서 하시려면 하나 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게 그 작업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그 정도 뺐으면 이제 다시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운영의 묘도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로켓랩을 팔아서 테슬라 팔아갖고 저는 스페이스 모바일 사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건 미리 생각하셨어야 돼요. 계속 되겠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가장 내년 3월, 4월이 이 대만 해협을 이 북한이 매달 구축함을 찍어내갖고 이런 농담까지 하지 않습니까? 찍어내갖고 뺑 누를 거다.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하겠냐. 이 노선에 관련된 게 하나 오션, K 잠수함, 군함.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돼갖고 첫 전화가 우리 대통령 하면서 니네들 조선주 필요해. 한국의 조선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 전화 한 통에 네.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전화 한 통의 위력이 26,700원짜리 38,000원 만든 겁니다. 근데 올랐다가 좀 빠졌더라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 거죠. 예. 37,800원에 팔고 요게 이제 그 오른 거에 한 33,400원이면 다시 사도 됩니다. 이건 계속 또 군함 갖다 해서 수리 수주해야 되고 저는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미국의 이 하나그룹이
뭐 조선 도크를 인수한 게 있거든요. 걔네도 군함 구축까지도 해주는 필리조선소.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아직 잘 버텨요. 이거는 또 방위, 미사일 또 스페이스X 또 스페이스X가 여러분들 11월 18일에 또 쏩니다. 그럼 또 그 중에서도 많이 간 거 못 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조절하는 게임을 하는 게 없겠나.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십니다. 테슬라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 이거 50년 안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달나라부터 먼저 했으면 했어도. 그런데 이런 꿈을 자꾸 주니까 그리고 권력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테슬라 마피아라고도 그러고 피터 일 마피아라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분들이에요. 피터 일, 팔란티어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방산, 우주, 자율주행, 또 일론 머스크, 팔머, 락키 이런 분들이 에너지를 줘서 JD 벤슨을 부통령으로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 때 했는데 부통령이 되셨어요. 이런 마피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 정가를 좌지우지할 건데 대부분 나이도 보면 60대 다 아래요. 그러니까 수열이 어마무시한 그 공격적인 40, 50대가 정권들을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몰라요. 걔네들이 어떤 칼을 쓸지, 우크라이나 가서 어떤 칼, 중동에서 어떤 칼, 중국에다가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홍콩이 이제 계속 미리 공격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멈추는지는 저는 내년 1월에서 3월에 판단을 합니다.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이 대중국 강경파가 득세하는데 이분들이 뭘 정책을 우선해갖고 어떤 걸 때릴지도 그냥 관세를 때리겠구나. 그런데 어떤 순서를 때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경로가 어디로 갈지는 미리 인간의 머리로 예측하지 말자고요. 그래갖고 참 이 불확실성이 저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금을 집중해서 되는 쪽에 집중하자.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우주항공이라든지 테슬라 연결고리라든지 이 피터 마피아 쪽은 순식간에 더블 간 게 얼마나 무시하게 많습니다. 그쪽 집중하신 분들은 지금 지수 뭐 공포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피해? 세상이 달라요. 그쪽을 집중하신 분들은. 양극화가 엄청 심하죠, 지금. 양극단이 너무 심해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 3월까지 이 극단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안 되는 게 자꾸 더 보이면 계속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근데 지금부터 가는 분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실익이 크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급락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타이밍이 급락할 때 들어간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네. 따라가지 마세요. 20%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조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우주항공이 됐던 원전이 됐던 이제는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트럼프 내각의 중요 직책들이 하나하나 발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주신 거죠.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매그니시펀트의 6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은 다 팔아라. 미국 사학투자자. 애플을 저는 계속 팔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갖다 얘기해서 민주당에 기여했던 회사들은 뒤끝 장렬일 거예요. 가장 큰 게 애플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현대차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후원금 뭐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삼성은 또 이렇게 왜 그랬는지 해리슨에다가 배팅한 것 같아요. 참 그 싱크탱크들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갖다 해서 워렌 버핏 이용이 계속 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들 언론도 민주당이 배팅했듯이 이 주요 IT 그룹도 보면 비율 보세요. 거의 다 민주당에 배팅을 했습니다. 온이 배팅이 테슬라예요. 그러면 이 차별화가 저는
나스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보다는 그래서 스페이스 X라든지 로봇 요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이제 남은 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ETF도 보고 전략도 짜고 이런 거고 네.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면 뭐 우주 ETF나 원자력 ETF나 할 때 제가 H 일렉트로닉 이런 것도 하지 말라면 하나로 원자력 ETF의 1등이 HD 일렉트로닉이거든요. 네. 이거는 계속 떨어뜨릴 겁니다. 대신 밑에 단에 현대건설, 한전기술, 대우건설 이런 것들은 또 원전주예요. 체코 원전. 요게 이제 롱숏이 바뀌는 한번 보시고요. 전력 설비주도 왜 미국 들어가고 호재인데 떨어집니까? 하나 전력 설비 투자 보세요. 이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등부터 3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매도 대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등, 2등 뭐예요? HD,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효성중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되는 것도 이제 오히려 ETF가 숏을 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그게 우주 남았고, 방산 남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남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철도 지하화나, 또 뭔가 좀 사모펀드들이 머니게임 할 수 있는, 이제는 저는 기관들 ETF는 기대 안 해요. 걔네들이 받쳐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약되니까 같이 지네들도 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주지 않는 한 우리 증권사 ETF에서도 방어력 저는 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뚫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환율이 변화가 나오든지 삼성전자 1등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서프라이즈한 생각지도 않았던 재료가 나와서 하루에 뭐 7에서 10% 올라가면서 뭔가 상황을 싹 바꿔주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동남풍이 불든지 전혀 우리 일반적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재료가 나와주든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위기 국면은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잡아볼 생각입니다. 되는 쪽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모펀드 투자 동향으로 어떤 종목들을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쪽에는 그래도 기대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조사 못할 테니까 네. 제가 대신 조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전번 시간에 이것 찍어드리지 않았습니까? HVM. 이것도 신한벤처 투자스 해갖고 이때가 2만 원입니다. 얘가 일주일 만에 3만 원까지 갔어요. 그냥 3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만 원대 때리고 이제 2만 2천 원이 얘는 21선 만날 때 다시 또 치고받고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그 시장 조사에서 이쪽에 그 투자 자문사나 사모펀드가 요것도 뭘 이용했냐면 테슬라 이용한 거예요. 스페이스 X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연결고리가 있기는 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연결고리 꼬리에 갖고 딱 땡기면 사람들이 와, 갔다 해서 스페이스 관련주들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가면 이게 또 쪼찡 따라 붙거든요. 그런 거 놓고 올려다가 때리고 밑에서 사고하면서 이 작업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크게 못 간 게 이제 컴퍼니 K 파트너스의 루미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저는 머니게임 종목으로 하나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나 파도 다음에 제가 찍어드린 게 DS 단석 찍어드렸는데 그래프를 어디 갖고 왔냐. DS 단석이 또 어마무시하게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 중심으로 막 올렸거든요. 이게 1대2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왜 올리나 조사해보니까 DS 단석을 뭔가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나 큰 손들이 하면 안 해요. 근데 조직적으로 뭔가 자문사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 핸들링을 하고 우리 여기도 이제 조합 스타일로 정보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추적이 되는데 아니 DS 단석 저거 뭐 왜 하지 했더니 이제 결론이 났어요. 무상증자 차익거래 한 겁니다. 한 주를 두 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 주가 두 주 됐습니다. 7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반토막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DS 단석 갖고 계시면 이제 게임을 끝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남았나가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우주항공이나 원전주에서 아직까지 못 간 거. 자, 이렇게 못 찾겠네. 잠시 뒤에 들어볼까요?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네. 어디다가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나왔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머니게임 종목들은 사실 뭐 모든 투자자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좀 선수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급락할 때 사셔야 돼요. 이미 올라갔고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하는 건 여기 DS 단석 보세요. 예. 7만 원, 8만 원에서 역배열 때 사지 않았으면 전번 주에도 11만 원인데 이게 16만 원까지 가고 재료 노출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토막난 종목 중에 우진엔텍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원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거는 스페이스 X예요. 지금 스페이스 X에서 부품 들어갔고 하는 것들 찾아내면 세트랙 I, 컨택, 아까 HBAM, 그다음에 요 이노스페이스는 또 상징적으로 요게 25,000원까지 갔다 지금 눌림목 주고 있어요. 전 이거는 무조건 3만 원과 4만 원까지 또 시도 하나 볼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 게임. 지금 AP 위성은 단기간에 더블이 났습니다. 원전주에서 G2 파워나 BHI는 더블이 났어요. 네. BHI는 저는 14,000원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16,000원 찍은 거는 사우디에서 또 수주를 해갖고 이제 또 아니 사우디 네움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났어? 원자력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에너지가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종목들 중에 더블난 종목들 꼽으라고 그러면 이미 G2 파워, 그 다음에 BHI, 저는 이거는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우진엔텍하고 이노스페이스가 눌림목 대상, 이렇게 25,000원에서 21선과 요 오른 거의 반 정도까지 조정할 때 모아갖고 요걸 돌파하면 이게 쭉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25,000원 돌파해서 27,000원, 3만원에서 또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 또 뭐 약간 냄새가 나는 거는 우진엔텍하고 이노스페이스를 DS 단석 같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선수 감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원전주나 이런 것들 중에 뿌려봤는데 아직 못 간 것들 찾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의 종목 트레이딩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가상이 대형주 하는 것보다 나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또 단순화시켜 드리죠.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께서 참고를 해볼 만한 종목들 주셨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쪽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트립토 대통령이라고 자처할 만큼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같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위치예요. 지금 위치는 너무 어려운가요? 저는 1억에서 1억 천에서는 미리 빠져나오자 쪽을 이미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 네. 아까 도지코인이 한 달 만에 500% 올랐는데 거기서 100% 더 간들 갑자기 30% 내지 50% 부러지면 그 안에서 사고 팔고를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위치는 저는 이 포머가 다 해서 포머 다 우르르 레이밍 효과 같이 그냥 쭉 다 따라가요. 네. 저는 그러면 도망와요. 투자 역사상 누구나 다 삼척동자가 아는 데서 크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잘할 수 있는 사람형이에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갑자기 30% 부러지면 할래요. 갑자기 이유 없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20, 30% 부러져요.
그럼 뭐 이제 또 끝났다, 차익 나왔다 할 때 그때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 우리나라 뭐 STO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것 때문에 STO나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서울옥션이나 저는 추세를 주도할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강할 때 매도나 하시고요. 아까 제가 우주항공주 중에 그냥 뿌려 좀 보십시오라고 해갖고 전에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보면 이미 100% 간 게 현대로템, LK 삼양, HVM 전번에 157% 11월 8일 나갔다가 이게 26,000인데 여기서도 4,000원 더 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저는 컨택 남았고요. AP 위성이 전주에 15,000원 찍고 근데 16,000원 찍은 조종인데 얘가 좀 남았고 그래서 중간 허리를 찾아요. 중간 허리. 여기서 이노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찾겠습니다. 이제 이노스페이스 이런 키 맞추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100% 이상 가면 안 할래요. 오히려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전히 여기서 놀 거예요. 또 11월 18일에 쏜다니까 거기서 또 뭔가 또 언론 플레이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기서 20, 30%짜리가 막 나오지 않겠나. 지수는 빠져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위치가 나빠요, 이제는. 이때만 해도 23,000원인데 이게 17,000, 8,000원대 생각하고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28,000원, 9,000원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도 10에서 20% 빠지면 눌림목 할게요. 지금 그 가격에서는 하나 오션이 온 것 같아요. 38,000원에서 10%는 뺐잖아요. 그러면 33,000원대 또 분명히 K 잠수함 얘기 또 나올 거고 또 진짜 본격적인 인도 태평양 전선이든 내년 3월까지 거기서 또 노이즈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대장 나왔으니까 겁주는 얘기도 무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계속 요동치는 게 환율일 거고 거기에 환율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저는 이 군사적인 부분. 분명히 중국 때릴 때 군사적인 부분도 때릴 거라고 보거든요. 관세를 때리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사적인 부분을 때리는 전략이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다들 모르겠어요. 그분들.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안보 보좌관은요.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특수전 간단히 해서 우리 그 수공사 그러니까 특수전의 그 베테랑 이분이 되셨어요. 그린베레 출신이시던가. 그러니까 참 어떤 전략을 저렇게 쓰려고 그러시는지 예측불. 근데 이게 또 상하원을 다 레드십을 해봐요. 그러면 그 칼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휘둘러요. 안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 안 먹히려면 뭐예요? 유럽이 똘똘 뭉치거나 또 중국이 또 다른 술술 써갖고 똥털 묻혀서 칼을 휘둘렀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어떤 칼을 휘둘릴지 그 공포는 맞아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논리로 가는 게 정답일 것 같거든요. 그게 내년 3월이에요. 그럼 아직도 너무 멀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저는 우주항공 쪽에서의 변동성, 그 다음에 또 K방산 쪽에서는 너무 많이 간 것보다 밑에 단에서의 순환.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갈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또 휴니드를 또 가장 또 강력하게 아까 우주항공에서는 컨텍이나 이노스페이스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면 여기서는 휴니드.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북한군이 어느 정도 전투력인지 검증되는 구간이 딱 나올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종전시키겠다 그러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땅 따먹기 오히려 푸틴 안 만나주고 그 만나기 전까지 영토 확장 전쟁을 한 달이나 두 달 더 극대화시킬 거다. 그럴 때 우크라이나에서는 방어를 뭐로 할 거냐? 드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전쟁, 미사일 전쟁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도 그래서 드론 훈련들을 열심히 시키는 첩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반드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재밍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밍 기술. 이게 전자파 방해해서 드론이 다 전자파해갖고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뭔가 딱 전자파 방해해갖고 이 드론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게끔 만드는, 조절을 못하게끔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군사적 전략 아닙니까? 재밍 기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게 가장 또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뭐 휴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또 집중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각도가 나오면서 뭔가 가능성 있는 쪽에 집중. 앞으로 삼성전자가 바닥 확인하고 급등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대형주나 시가상종은 환율만 보자. 그리고 어디까지 공격하는지는 미리미리 생각하지 말자. 네. 그러면서 이 장을 한 달씩 끊어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만약에 2,400에서 만약에 2,200마저도 공격한다면 이게 증가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쪽이 뭐냐? 급등하는 거 더 급등시키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만 여기서 뭐 7에서 10%더 빼면 거기까지 또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사람들 투자 심리는요. 끔찍할 거예요. 지금도 끔찍한데 그때는 아예 그 자포자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자포자기 속에서 반도매매의 빈집털이가 막 되는 겁니다. 적은 거래량에. 그런 상황이 12월 달에 나올지 1월 달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이재용 회장님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저렇게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뭘 해도 움직이셔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금융전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아시아 해지들이나 이거 공격하는 거거든요. 금융전쟁으로. 그걸 멍하게 당하고만 계세요. 그거 방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도 방어하셔야 되는데 그걸 딴 데 정신들이 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신뢰도나 이게 지금 대선 2027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심리 놓쳐보세요. 그때 어떤 정약 써도 안 먹힙니다. 다 털린 다음에 민심이 떠난 다음에 그거 뭐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전쟁을 하고 있다고 명심하시고 이 공격을 갖다가 해서 뭘 해도 막으셔야 돼요. 가만 계시면 이거는 그냥 뚫립니다. 지금 방어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관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개인, 옛날에는 동학개미라도 있었죠. 지금 동학개미 얘기 나옵니까? 우리나라 하면 진흥순 바보다, 미국 가자, 이런 논리니까 동학개미 응집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책임지시는 정부 차원의 책임자 아니면 기업의 총수, 이분들이 하셔야 될 역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1, 2주가 급합니다. 네. 1, 2주에 반드시 뭔가 기대하는 재료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면 금 투자 지금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간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셨는데 그래도 좀 빠져 있잖아요. 아니, 네. 저는 오히려 금팔하고 비트코인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예. 이게 한번 붙으면요. 이거 기세 못 꺾어요. 그러니까 금에서 저는 비트코인 새끼들로 갈 것 같아요. 알트코인? 뭐 어떤 이름 붙든 간에 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새끼들로 이게 확산되면 거기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져서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이거 가는 에너지 못 막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막아지는 거는 거기서 30% 급락해야만 막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 열풍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뚫렸어요. 이미 포모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 대형주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팔아가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이 차단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어떤 자산도 그거 못 막다고 봅니다. 미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표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쪽에 금, 은, 천연가스, 심지어는 구리, 모든 상품들 있잖아요. 유가 다 쳐다보지 마세요. 다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쪽 좀 되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되는 쪽에 집중화가 더 극단화되면서 여기서 지수함수 끝단을 봐는 상까지는 저는 1월 말이나 3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뭔가 그 변화는 뭔가 트리거가 매크로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쟁이 어디서 또 터지든지 다른 물리적인 뭔가 우리가 다른 모습의 뭐가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는 무슨 천재지변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 에너지를 지금 아직까지 칼을 안 두드셨거든요. 난 그게 제일 공포 리스크예요. 무슨 칼을 흔들지 이게 순서는 또 어떻게 잡고 그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건 시진핑이 어떻게 또 대응할 거고 유럽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거고 중동의 이란은 또 지금 어떻게 또 움직일 거고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 행동대장이 딱딱 나와서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말을들 하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쯤 예측 가능해요. 어떤 길로 갈 건지도 우선순위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나 우주항공이나 원전주에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보시면 SOS 쓸 때 3부토건 SG가 더블 이상 간 거가 이제 꺾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허리단에서 으쌰으쌰들이 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난강토건이라든지 저가 건설주 이것도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스토리텔링으로 팔아먹어요. 네. 무슨 과거 옛날에 무슨 MOU 맺었다. 뭐 이런 거 갖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50% 갔다 뭐 급락했다 이런 변동성을 줘요. 난강토건이 급등했다 50% 갔다 오늘 급락했거든요. 이런 것도 급락할 때 눌림목 사갖고 근데 금액은 1000에서 2000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이런 쪽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집중화 전략이 더 집중화된다. 언제까지? 삼성전자 공격이 멈출 때까지 현대차 기아가 돌았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게 직관과 촉으로 해야지 머리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쪽이 더 간다. 대신 이미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급락할 때만 하자. 네. 이렇게 차별화 전략만 하시면 한두 달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대표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봐서 앞으로 그래도 좀 수익이 날 만한 쪽을 살펴보고 싶은데 엔터44가 일제히 신저가를 찍고 반등을 하고 오늘과 같은 장에서 빨간불을 켰거든요. JYP 엔터 실적 호전 소식으로 시간 외 급등도 있었고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엔터는 제가 JYP를 43,300원 역발상을 하자.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야간에 실적 호전으로 딱 보니까 58,000원이더라고요. 팔아야죠. 그러면 재료 노출이니까 세론. 엔터도요. 저는 추세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 테마는. 주도주도 아니고. 예? 주도주도 역시 아니고. 주도주도 아닌 것 같아요. 게임하고. 이게 이제 중국에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뭔가 게임 판호나 엔터 쪽에서 미국에 어떻게 공격 들어왔을 때 뭔가 방어하기 바쁘지.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쪽이 이게 팽당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를 건드릴 테니까 제가 항상 경고시켰잖아요. K푸드, K화장품은 1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관세 들어오면 관세 부분만큼 지금 미국 향해서 했던 게 다 부러질 거다. 왜냐하면 가성비로 올라갔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다 적자날 겁니다. 그래서 인글루드에 지금 완전히 뭐 엄청 급락하고 있는데 이건 더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엔터입니다. 게임하고. 근데 게임주도 보시면 상단 하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강한 게 디어유입니다. 1등이 카카오 그룹의 디어유. 그런데 디어유가 제가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120 역배열에 8월 5일, 9월 19일 쌍바닥, 쓰리바닥에 그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서 1, 2, 3를 으쌰하면 팔자. 이 로직만 찾아다니자. 이거를 디어유에 비교해 보시죠. 이때가 8월달 17,000원과 22,000원 사이라고요. 이게 지금 3만 얼마까지 왔습니까? 8,000원, 4만 원이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이미 위치가 야 엔터하자 그러는데 벌써 딱 보면 이거는 팔아야 될 위치 같아요. 디어유가 그렇고요. SM은 전 박스 봅니다. 얘도 이제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싸우면서 막 노이즈. 얘는 언제쯤 다시 갈 거냐 하면 카카오 엔터가 상장될 때 나는 에너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당분간 힘들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냐? 5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6만 5천 원 정도 오면 할래요. 누리목 전략이에요, 얘도. 그리고 가장 하이브도 20만 원, 22만 원 매도, 16만 원, 18만 원 매수. 그냥 박스 상단 하단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상단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 보이게 하는 게 이제 JYP 엔터인데 얘도 5만 8천 원과 6만 원에서 매도하시죠. 제로 세론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그리고 요번에 이 그림의 중소형주의 그 생리도 보세요. 아파트 암만 열심히 하지만 그때가 꼭지예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올려놓은 거 엎어치기 들어와요. 마치 노벨 문학상 났다가 예스24 3일 4일 전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원위치험 들어온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예스24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책 안 읽어요. 그 순간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좀 마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책 읽는 가닥에서 이게 계속 더 떨어져요. 왜? 유튜브 동영상만 보시니까. 책 안 읽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벨 문학상에 와 이게 순간적인 포모거든요. 다시 원위치 그대로 원위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의 어떤 그 엔터도 지금 우리를 꼬시는 게 뭐예요? 완전체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활동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실적을 좋아지겠죠. 그런데 시대를 주도는 주도자 아니고 지금 계속 전쟁의 시대나 칼이 어디로 휘둘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오라, 먹자, 뷰티, 그 다음에 엔터 이 부분은 뭔가 그 동떨어져 있네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를 때 좋을 때 팔아갖고 다른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엔터 쪽 미는 쪽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그쪽 팔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미증시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조언 말씀 좀 들어볼까요? 더 몰릴 것 같아요. 이것도 못 막아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로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스페이스X에서 올인하자고요. 거기도 종목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 차별화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그니펀트 6는 안 해요. 그거는 난 다 죽을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있는 분들은 파십시오. 그래서 스페이스X ETF나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정부의 정책적으로 뭔가 미는 요새는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 팔든지 철도 지하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동아지질이나 부산산업이나 이런 특수건설이 거래량들이 막 증가해요. 철도 지하 이런 것들을 올렸다 뺐다. 그런데 제가 어떤 스킬이냐면 오늘 동아지질이 전에 12,000에서 13,000원 갔다가 다시 13,000원 오늘 16,000원까지 급등해요. 반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 없이 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원위치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계속 몇 번 하면 장기적으로 묶였던 사람이 털려요. 오늘 16,000원까지 갔다가 13,500원대까지 죽였다가 지금 살짝 돌려놨어요. 이런 거 흔들다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시멘트, 지하화, 철도 지하화, 가덕도,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다 다 스토리텔링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그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비중은 50대 50 이 정도가 적당합니까? 네, 저도 50. 근데 종목은 분산하지 말자. 네. 아까 제가 서학 투자자는 딱 하나 찍어줬잖아요. 이제 테슬라 다음이 UF의 1등. 그거를 한두 달 해보자. 그리고 그때 테슬라가 300불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만 보자. 그럼 여기서 누릴목 줬다 다음은 저는 400에서 500 간다고 보거든요. 계속 가는 게 더 가는 장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